네, 안녕하세요. 26년 8월 12일 수요일 주의점을 채널 돈벼락 TV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자, 오늘 밤에 드디어 이제 CPI 물가지표,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자, 근데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왜냐? 7월 달에 유가가 100달러로 치솟은 것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게 반영이 돼서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올라간다. 그러면 증시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시그널이 매우 안 좋은 게 한 번은 또 조정이 올 수 있다. 약간 큰 조정이 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관망하라는 신호를 보내드립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언론이나 시장에서는 8월 CPI라고 부르는 지표는 직전 달인 7월 한 달 동안의 물가 변동을 모든 걸 집계해서 8월 달에 발표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집계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있었던 물가 데이터를 모집, 이제 이게 모아서 평균치를 발표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발표 시기는 이제 8월 중순이라고 나왔지만, 자, 발표는 이제 오늘 밤입니다. 자, 오늘 밤 9시 30분에 나옵니다. 자, 이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금리 인상으로 가느냐 아니면 금리 인하로 가느냐라고 나오겠죠. 자, 그러나 이전의 영상에서 돈비라 TV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금리 인하로 가는 건 큰 그림에서 거시적인 건 맞지만 이 중간중간마다 이 굴곡이 있단 말이에요. 굴곡이. 그냥 굴곡은 뭐예요? 오늘 밤에 나오는 CPI 지수가 7월 달에 100달러 육박한 그 물가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거든요. 예상치를 상회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가 눌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조정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조정을 버티면 다시 상승장으로 간다고 보는 게 저의 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미국 8월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전에 이제 그 뭐죠? 실업률, 실업률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됐어요? 쇼크로 나왔죠? 쇼크. 그러니까 취업률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 취업이 상당히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금리 인하 신호라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나오는 CPI도 예상치에 부합하든지 내리든지 한다면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강하게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7월 달에 나오는 물가 지표는 뭐 때문에? 유가 때문에. 자, 유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90에서 1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왜요? 이란 전쟁이 다시 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었단 말입니다. 그걸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요, 거시적인 것을 반영해서 지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당일에 나오는 데이터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시장이. 그러면서 거시적으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걸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자, 그래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번에 오늘 이제 수요일이죠. 그 목, 금. 자, 수목금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건 당연히 저희 개인적인 뷰입니다. 개인적인 뷰고요. 요런 것들을 이제까지 잘 설명을 드렸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대부분 적중했죠? 많이 적중했어요. 거의 적중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라고 이런 영상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월이 왜 그러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7월 중동 지역 이란 전쟁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긴장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일시적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겹치면서 어떻게 됐다? 배럴당 1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하는 크게 치솟았다. 그래서 월말 수급 불안 완화 기대감과 함께 일부 조정받는 흐름을 보였었다. 100달러까지 갔던 거예요. 90에서 100달러까지. 막 전쟁 싸운다, 뭐 한다. 뭐 트럼프의 뭐 또 뭐 그 있잖아요. 트럼프. 아, 진짜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좀 참습니다.
자, 그래서 7월 국제유가 동향 및 가격대, 가격 변동치 7월 중순 이후 공급 차질 위협과 해협 통행량 감소 우려가 고조되면서 브렌트유와 두바이유 배럴당 90에서 100달러 안팎으로 돌파했었다. 100달러가 중순 이후에. 그러면 7월 달로 따지면 1월부터 15일 이제 또 16일부터 뭐 30일로 따진다면 중순이니까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 뭐다? 90에서 100달러로 치솟았다. 여기는 어떻게 했다? 70에서 그러니까 70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요게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냐? 뭐 제가 말할 때는 뭐 상당히 높게 나온다. 이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기조가 지금 무슨 기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기조예요? 자, 이런 기조예요. 오늘 나온 증시를 보면 호르무즈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했다. 지수가 영향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도 이렇게 보면은 호르무즈가 원만하게 안 풀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브렌트유하고 다 이 원유가 상승 마감했어요. 다시 90달러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83달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가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 배경이.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트럼프 이란 강경 요구에 로키로 대응 중. 이건 체스 게임. 뭐 전쟁을 게임하듯이 합니다. 아, 이게 참 이 사람은요. 지옥 가야 됩니다. 지옥 가야 돼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이 게임하듯이 자기의 그 뭐 어떤 홈페이지나 그거 장난하듯이 올리는 거는요. 이건 좀 기본적으로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뭐 예전에 보니까 무슨 게임기 영상에다가 막 폭파하는 그림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지지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개인적인 저의 소견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됐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트럼프는 중간 선거는 뭐 한다? 패배한다라고 제가 언제부터 25년 12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중간 선거 이길 수 없다. 뭐 나중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저는 중간 선거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무튼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결론을 내려보면 자, 코스피 지수예요. 자,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요. 여기 이제 21선이잖아요. 21선이에요. 이게 생명선. 이게 수급선이거든요, 거의. 수급선인데 내려오고 있어요. 그죠?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지수가 횡보를 합니다. 한번 크게 반등하고 나서 방향을 모르고 횡보하고 있어요. 이 횡보는 뭐예요? 지금 이 CPI 그리고 중동 이란 전쟁 이런 것들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긴장 있게. 자, 그러면 여기서 CPI가 잘 나온다면 뭐 이란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도 물가 괜찮네. 그러면 환호할 겁니다. 환호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여기 저항대 있죠. 그럼 여기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나와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평균적인 상승장에 나오는 거죠. 여기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다? 매물대를 소화하는 구간이다. 매물대를. 여기 있는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매집하고 있는 구간이다. 매집. 힘을 응축하고 있는 거야. 근데 CPI가 물가 지표가 그렇게 크게 안 올랐어요. 그 금리 인하 쪽으로 힘을 줬다. 그러면 강하게 돌파해서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7,500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피. 자, 이건 곧 뭐다? 지수가 올라간다. 코스피가 올라간다. 그럼 뭐야? 삼성전자 올라간다. 삼성 하이닉스 올라간다. 드디어 하이닉스 올라간다. 자, 그런데 반대로 힘은 응축은 하고 있는데 관망하면서 응축하고 있는데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금리 인하로 지금 올라와 있는 부분을 싹 뭐예요? 찬물을 꼈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눌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요 부분을 조심하셔라. 요 부분을 언제? 오늘 그리고 내일 금요일
이 3일 동안에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항상 시장은 이럴 때 어떤 배팅보다는 보수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요, 데이터를 확인해야 돼요. 데이터를 확인하고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고 여기서 도박을 한다. 도박이죠, 이건. 뭐냐, 또는 뭐 아니면 도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만약에 이게 도가 나오는데 뭐에다 배팅했다. 그러면 급락을 하죠. 근데 도라는 걸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사람들은 더 수익이 크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를. 만약에 금리 물가가 되게 안정적으로 나서 급등해서 뭐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가는 거죠. 그럼 이 도박한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성공한 거겠죠. 그러나 결코 도박으로 해가지고는 주식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없다. 데이터를 확인한다. 만약에 도박쟁이가 베팅에서 10%를 먹었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6% 먹으면 된다. 4% 줘. 근데 이러다가 도박쟁이들이 이거를 삐끗한다. 그럼 어떻게 되지?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 우리는 똑같이 플러스 6%. 이러나 저러나 6%예요, 평균. 그러면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지혜로운 거겠죠.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오늘부터 시장을 봐야 된다. 자, 요것을 돌파할 것이냐, 아니면 하락할 것이냐. 요거를 보고 나서 매매 결정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돈벼락TV의 무료 텔레그램 방을 개설했거든요. 자, 여기 한 130분 정도 들어와 계세요. 131분 정도가 만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속보, 뉴스, 어떤 신호 그런 것들을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무료 텔레그램 방은요, 영상 하단에 주소창을 올려드리니까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